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나 혹은 조금 빠른 퇴사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월급이 없죠. 즉 근로소득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막막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꼭 준비가 필요한 건데요.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식주는 어쩔 수 없이 드는 건데,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하다 보면 카드 내역서가 문자로 계속 날라오게 됩니다. 이런 소비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익을 늘려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을 하면 현금 자산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데요.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소비로 이어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소비하면은 내 자산이 계속 깎여 나가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투자를 해서 꼭 수익을 이끈 다음에 그 수익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알을 계속 받아서 쓰는 격이 되겠죠. 투자와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우리가 하는 투자의 수익은 ETF에 투자하고 고배당을 얻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계속 복리로 쌓아서 투자를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복리를 이끌기 위해서 10년, 2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ETF를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소비 패턴이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든다고 합니다. 300만 원 정도로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혹은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방식이 150만 원을 추가해서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150만 원을 측정하고, 나머지 150만 원에 한해서 ETF를 통해서 배당 소득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ETF를 통해서 300만 원을 얻어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이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적게 잡아서 15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웬만하면 세금 안 내는 구간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으로 월 150만 원씩 받으려면 어떤 ETF를 골라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ETF 투자를 통해서 배당 소득으로 150만 원을 얻는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자산 자체가 3억 5천 정도 있어야 됩니다. 좀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억 5천 정도 있을 때 배당 소득으로 5에서 7%가 있다. 이러면은 5%의 배당을 받으면 월 146만 원, 7%면 204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좌에 꽂히는 돈은 여기서 배당 소득세 15%를 제외한 상태로 꽂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5%일 때는 124만 원, 6%일 때는 149만 원, 7%일 때는 174만 원이니까 우리는 150만 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으로 6% 나오는 ETF를 찾으면 되는데요. 그 이상이면 좋겠죠. 이런 ETF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만 하더라도 2,450개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기족주랑 왕족주를 가지고 있는 ETF인지, 배당 성장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고배당 하면서 글로벌한 기업들을 뽑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2,450개 중에 88개의 ETF가 뽑혔습니다. 이 88개의 ETF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티커를 가지고 왔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캡처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후 자금,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 중에서 월배당이면서 배당 5% 이상 되는 걸 추려봤더니 DIV랑 SDIV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또 뭐가 좋은지 비교를 해봐야겠죠.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DIV를 먼저 보게 되면은 미국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50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상장 연도는 13년도 3월이었고 보수는 0.45%니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배당률을 보면은 14.2달러에 매수했을 때 5.3%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한다면 배당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탑 10 섹터를 보게 되면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두 개의 섹터죠. 필수 소비재가 25.8%, 금융 쪽이 23.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DIV를 보면은 여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고배당 기업들을 다 모아놨는데 100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장 연도는 2년 더 빠르죠. 11년도 6월에 상장을 했고 0.59%로 조금 보수가 더 센 편입니다. 그런데 배당률이 더 높죠. 19.8달러에 매수했을 시 7.4%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 10 섹터를 보면은 여기는 좀 금융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이제 필수 소비재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크니까 금융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춘 걸 알 수가 있고, 이 금융 중에서도 지금 홍콩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홍콩이 이번 1분기 GDP가 7.8% 증가했다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금융을 꽉 잡고 있는 게 홍콩이었고, 홍콩을 투자하고 있는 ETF가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배당 ETF에 투자할 거니까 당연히 배당률을 봐야겠죠. 과거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배당률을 보겠습니다. 네이비로 색칠한 게 SDIV고 와인색이 DIV입니다. 지금 보면은 두 개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행보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6에서 8% 정도의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당률이 좀 내려온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DIV 와인색을 보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메리트인데요. 그래서 SDI보다는 DIV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을 보면은 DIV는 그때그때마다 배당을 잘 주고 못 주고가 확확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SDIV는 조금 침체된 상태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가는데 플러스는 또 플러스대로 못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 성장에는 좀 못 미친다. 하지만 DIV처럼 이렇게 배당에 대한 편차가 큰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염려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억을 투자했을 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의 배당을 받았을까?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요. 2013년도에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죠. 흰색으로 표시한 게 SDIV고 에메랄드색이 DIV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SDIV는 56만원 정도, DIV는 48만원 정도, 그래서 한 8만원 정도 갭이 있는데요. 한 50만원 정도로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을 투자했다면 1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1년마다 계속 편차가 발생되죠. 그거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도 있지만 배당금도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런 편차가 있으니까 내가 많이 받는 연도 있고 적게 받는 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ETF의 1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보게 되면 앞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행보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 대신에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행보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될 거는 누가 더 회복 탄력성이 좋았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DIV가 회복 탄력성이 더 좋았고 SDIV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DIV는 지금 미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50개의 기업에 투자해서 그런지 회복력이 상당히 빠른데, 지금 SDIV는 회복력이 느린 상태입니다. DIV 같은 경우는 한 20-30%만 올라가도 전에 올라갔던 그 수준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할 때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개의 ETF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그냥 반반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 중에 기업이 얼마나 겹치는지, 조합이 좋은지를 살펴봤습니다. DIV는 50개의 기업, SDIV는 100개의 기업이었죠. 여기서 겹치는 기업은 딱 5개가 있었습니다. 5개를 빼고 났더니 96.7%로 조합률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5개의 기업이 뭐지? 이게 더 궁금했는데요. 미국의 상장된 고배당 기업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지금 맨 끝에 알트리아 담배 회사도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배당 ETF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선택을 해봤는데요. 배당 성장률은 뭐가 좋았냐?
보면은 DIV는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SDIV는 정체된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SDIV가 7.4%로 배당을 많이 주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5년 뒤, 10년 뒤를 보게 되면 배당 성장하는 ETF이기 때문에 이게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V를 더 좋게 봤고요. 그리고 투자 섹터를 보면은 DIV는 필수 소비자랑 금융을 합쳐서 50% 정도 됐는데 SDIV는 금융만 50%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섹터를 나누고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는 축으로 봤을 때 DIV가 더 좋게 보였습니다. 배당금을 보면은 또 DIV는 48만원, SDIV는 56만원, 평균치가 이 정도 나왔었죠. SDIV가 더 좋게 주니까, 많이 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SDIV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 탄력성, 이거 중요하죠. 기업이 얼마나 건재한지를 보여주는 회복 탄력성인데요. 당연히 DIV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돈을 좀 많이 주는 거 빼고는 SDI보다는 DIV가 더 좋게 나왔고 저는 DIV가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의 ETF 컨셉은 지금 당장 퇴사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우리에게 매달 돈을 벌어줄 ETF를 찾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 ETF 안에는 기업들이 숨어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놀러가는 동안에도 DIV가 품고 있는 ETF 기업들, 알트리아, AT&T, 화이자, 버라이젠, 에브위 같은 기업들이 제게 돈을 벌어줍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이런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